최근 딥시크의 소식이 시끄럽습니다. 자, 이 중국의 AI 기업은 단 560만 달러의 비용으로 챗 GPT에 근접한 모델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AI 업계에 충격을 주었고, 미국 주식시장에도 대규모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그중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엔비디아로 하루 만에 주가가 17% 폭락하며 역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를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컴퓨팅 파워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공급을 초과할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GPU는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존재일까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가 실적에 타격을 줄까요? 이러한 모든 질문들이 현재 투자자들을 괴롭히고 있으며 회사의 주가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중국 딥시크가 엔비디아에 미치는 실제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엔비디아의 투자 논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말하는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딥시크의 충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딥시크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컴퓨팅 파워 비용이 정말로 주장하는 것처럼 낮은지, 그 효과가 정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만큼 좋은지 등등. 하지만 이것들은 오늘 우리가 논의할 주요 주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초점은 딥시크가 엔비디아라는 회사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맞춰질 것이며, 제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앞서 언급한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스스로 나름의 결론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딥시크가 정말로 컴퓨팅 파워 수요에 영향을 미칠까요? 현재 딥시크가 더 적은 컴퓨팅 파워 비용으로 거의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다고 하니 엔비디아의 GPU 수요가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점은 컴퓨팅 파워 비용 최적화가 딥시크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딥시크 이전에 오픈 AI의 모델 업데이트에서도 이미 컴퓨팅 파워 비용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23년부터 현재까지 챗GPT의 각 모델 업데이트에서 컴퓨팅 파워 비용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챗GPT의 단위 컴퓨팅 파워 비용은 각 모델 업데이트마다 다양한 폭으로 하락했으며, 현재는 2030년 3월에 36달러에서 4달러로 하락하여 비용이 90%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율은 딥시크에 뒤지지 않지만 언론은 이 사실에 거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엔비디아 자체가 컴퓨팅 파워 비용 하락을 주도하는 선두주자라는 것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엔비디아 GPU의 단위 컴퓨팅 파워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 숫자가 높을수록 단위 컴퓨팅 파워 성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말하면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컴퓨팅 파워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엔비디아 칩의 단위 컴퓨팅 파워는 AI 추론에서 1000배 향상되었으며, 이는 비용이 99.9% 하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가장 두드러진 효과는 최근 AI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 2년 동안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효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대부분 엔비디아가 자체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쿠다에서의 알고리즘 최적화 덕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딥시크만이 알고리즘을 최적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픈 AI도 알고리즘을 최적화하고 있으며, 심지어 엔비디아도 자신들의 알고리즘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알고리즘 최적화는 더 낮은 계산 비용으로 더 나은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딥시크도 본질적으로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이 계속 최적화되면서, 특히 지난 2년간 AI의 폭발적인 성장 속에서 알고리즘이 최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GPU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2년 동안 엔비디아의 실적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만약 알고리즘 최적화가 정말로 엔비디아의 판매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쿠다를 통해 이러한 일을 주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년은 AI의 폭발적인 성장기였기 때문에 컴퓨팅 파워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공급을 초과했을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미래에 딥시크 등 다양한 모델들이 지속적으로 비용 최적화를 진행한다면 언젠가는 정말로 그렇게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지 않게 될까요? 사실 역사적으로 동일한 일이 이미 한 번 발생한 적이 있으며, 그 사건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었습니다. 20세기 60년대에 컴퓨터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연산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슈퍼컴퓨터 한 대는 몇 개의 방만큼 거대했고, 비용 또한 매우 비쌌기 때문에 이 정부나 대형 기관만이 이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은 스마트폰 한 대의 연산력이 그 당시의 슈퍼컴퓨터를 훨씬 능가할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연산 비용이 줄어든 것이 연산 수요를 빠르게 충족시켰을까요? 분명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60년 전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몇몇 과학자들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연산 수요는 단 5대의 슈퍼컴퓨터만 있으면 모두 충족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혀 달랐습니다. 연산 수요는 충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가장 최첨단 슈퍼컴퓨터의 연산력은 60년 전보다 무려 6천억 배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한 대의 컴퓨터에 불과합니다. 만약 전 세계 모든 연산력을 합친다면 그 수치는 천문학적일 것이며, 이는 60년 전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규모입니다. 사실 오랜 세월 동안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산력에 대한 수요는 한 번도 충족된 적이 없습니다. 이는 기술 혁신 속의 유명한 역설인 제번스 역설을 반영합니다. 이 역설은 기술의 발전으로 효율성이 향상되고 비용이 감소할 때 결과적으로 수요가 더 잘 충족되기보다는 오히려 수요를 충족시키기가 더 어려워져 결국 전체 산업에 더 큰 자원 소비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200년 전 조명 기술과 석탄에서도 발생했고, 100년 전 내연기관과 석유에서도 발생했으며, 60년 전 컴퓨터와 연산력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비용은 끊임없이 낮아졌지만 자원에 대한 수요는 충족되지 않고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탐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AI 기술을 보면 저는 이 패턴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AI에 대해 충분한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60년 전에 과학자들이 그랬던 것과 같습니다. 현재의 AI 발전은 매우 초기 단계에 불과하며, 미래의 AI가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은 지금 우리가 가진 빈약한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습니다. 알고리즘이 발전하고 효율이 높아짐에 따라 연산력에 대한 수요는 현재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지 결코 쉽게 충족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딥시크의 등장은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큰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경제적 해자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 엔비디아의 경쟁력이 오직 다른 기업들이 따라잡기 어려운 고성능 연산 능력에만 의존하고 있다라면, 말씀하신 대로 알고리즘 최적화가 진행되면서 그 해자는 점점 약화되고 경쟁사들에게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진정한 해자는 이러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즉 쿠다 플랫폼에 있습니다. 좋은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산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소프트웨어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자, 엔비디아의 쿠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약 20년에 걸쳐 발전해왔으며, 수많은 개발자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개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현재 AI 모델 훈련에 있어서 쿠다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실 GPU의 연산력만 놓고 본다면 AMD의 칩은 이미 일부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견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가격도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왜 지난 몇 년간 AI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동안에도 AMD는 엔비디아의 지위를 위협하지 못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AMD의 소프트웨어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AMD도 자체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ROCm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성능은 여전히 크게 뒤처집니다. 많은 기관들은 AMD의 칩을 사용해 AI 훈련을 배치할 경우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체 비용 측면에서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엔비디아의 진정한 경쟁력은 GPU 하드웨어의 연산력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인 쿠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엔비디아는 현재로서는 경쟁할 만한 상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 보면 연산 비용의 감소는 엔비디아의 해자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산력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중소기업은 물론 일반 사람들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야 AI가 진정으로 모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빠르게 일어날수록 사람들은 쿠다에 더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엔비디아가 연산 비용 절감을 스스로 선도하는 이유입니다. 엔비디아는 단순히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력을 높여 회사의 성장과 수익 증가에 더 큰 안정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알고리즘 혁신의 등장을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알고리즘 혁신이 더 많이, 더 빠르게 나오기를 바라며, 이는 엔비디아는 물론이고 전체 AI 산업에도 엄청난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딥시크는 단지 하나의 독립적인 사건일 뿐이며, 이와 유사한 AI 혁신과 반복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약 우리가 이런 사건마다 매번 공포에 휩싸인다면 장기적인 투자에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나에게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이 변할 것인지 묻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은 우리 장기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를 투자의 제일 원리라고 부릅니다. AI 분야에서 변하지 않을 것은 딥시크와 같은 알고리즘 혁신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알고리즘 혁신은 거의 항상 컴퓨팅 비용의 감소와 컴퓨팅 효과의 향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위에서 내린 모든 결론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딥시크가 엔비디아에 가져온 진정한 변화는 제 생각엔 회사의 장기 투자 논리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전처럼 컴퓨팅 파워에 대한 극단적인 수요가 엔비디아의 장기 성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컴퓨팅 파워는 AI의 세 가지 요소인 컴퓨팅 파워, 알고리즘, 데이터 중 하나일 뿐이며 이 세 가지는 동적 균형을 이룹니다. 자, 어느 한쪽이 병목 현상을 일으키더라도 똑똑한 창업자들은 나머지 두 가지 요소에서 돌파구를 찾을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진정한 장기 투자 논리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컴퓨팅 파워 분야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한 견고한 경쟁 우위와 회사가 가진 동적 조정 능력, 그리고 산업 전반의 수요 확장으로 인한 성장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많은 사람들이 딥시크가 정말로 560만 달러만으로 현재의 성과를 달성했는지, 그리고 정말로 최고급 H백 칩을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분석해보면 답은 이미 명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논쟁은 투자자에게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컴퓨팅 비용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또는 칩의 컴퓨팅 파워 요구 사항이 얼마나 높은지는 투자 결정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이 지속적으로 혁신된다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전체 컴퓨팅 산업에 있어서도 이는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위에서 우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딥시크가 엔비디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지만 주식시장은 결코 거시적인 측면만을 보는 시장이 아닙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유명한 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월가의 가장 긴 시한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다. 자,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단기적 시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말이죠. 비록 장기적으로는 딥시크가 엔비디아에 큰 충격을 주지 않겠지만 단기적인 영향은 매우 다를 수 있으며 이는 모든 투자자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엔비디아의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흔들리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최근 엔비디아의 두 주요 고객인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최신 분기의 실적을 발표했으니 이들의 실적 보고서를 통해 몇 가지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대형 고객들의 자본 지출입니다. 자, 메타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전에 약속했던 자본 지출 계획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여전히 연간 600억에서 650억 달러의 지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투자는 AI 인프라 구축에 있습니다. 메타 내부 회의에서 딥시크는 회사의 AI 인프라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향후 몇 년간 수천억 달러를 AI 기반 시설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보고서에서도 자본적 지출이 기존 예상에서 감소하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회사 측은 앞으로도 자본 지출의 대부분이 GPU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26년 회계연도에는 자본 지출이 둔화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이는 이미 예상된 부분이며 추가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가 실적 발표 회의에서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제번스의 역설을 직접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클라우드 서버를 예로 들며 클라우드 서비스의 비용이 낮아지고 효율이 향상되면 수요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산업 전체의 성장을 촉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같은 현상이 AI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딥시크의 등장에 대한 명확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구체적인 수치로 보나 상황이나 분위기로 보나 딥시크는 대형 기술 기업들의 GPU 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주관적인 판단으로도 현재 시점에서 대형 기술 기업들이 이를 변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AI 경쟁은 아직 매우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AI가 궁극적으로 어떤 성과를 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대형 기술 기업도 성능 대비 비용만을 이유로 AI 칩 구매를 줄일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AI 분야에서는 선점 효과가 매우 중요하며
자, 이는 단순히 가격과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앞서 분석했듯이 알고리즘의 발전이 반드시 연산력 수요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기술 기업들이 이 시점에서 자본 지출 전략을 변경하는 일은 더욱더 어려울 것입니다. 30년 전의 인터넷, 10년 전의 클라우드 컴퓨팅이 그랬듯이 현재의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이 성숙하고 경쟁 구도가 안정될 때에야 비로소 성능 대비 비용이 기업들이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AI는 성숙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아직 매우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엔비디아의 단기적인 핵심, 펀더멘털인 대형 기술 기업들의 구매는 여전히 매우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딥시크가 엔비디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충격은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한 칩 제재 강화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딥시크 사태의 확산은 미국 사회 전반에 중국이 AI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칩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전까지 미국의 중국 칩 제재는 표면적으로만 진행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제재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비공식적 우회 경로에 대해 미국이 눈감아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래 그림은 엔비디아의 국가별 매출 분포를 보여줍니다. 이 중 녹색 부분은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매출을 나타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싱가포르 매출 비중이 이상하게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 자릿수에 머물던 비중이 최근 분기에는 22%까지 증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칩들이 결국 중국으로 우회되어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비록 최근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이러한 의혹을 부인했지만 시장의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같은 AI 칩을 만드는 브로드컴의 주가에서도 일부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딥시크의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했던 브로드컴은 현재 거의 대부분의 하락분을 회복했지만 엔비디아의 주가는 여전히 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두 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브로드컴은 중국과 관련된 사업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엔비디아의 최근 부진한 주가는 시장이 중국 제재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미국이 실제로 중국에 더 엄격한 칩 제재를 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그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단기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싱가포르 매출 비중의 증가분과 기존에 허용된 중국 H20 칩 판매를 합치면 전체 매출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이 만약 차단된다면 단기적으로 엔비디아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 제재가 실행되더라도 그 영향은 단기적일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AI 칩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는 이 결손분이 금방 다른 곳에서 채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더 나아가 중미 간 경쟁이 심화되면 미국은 반도체 인프라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고 이는 연산력 수요를 더욱 증가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위에 모든 분석을 종합해보면 저는 엔비디아의 장기 투자 가치가 딥시크로 인해 어떤 충격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촉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대형 기술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여전히 매우 안정적일 것이며 리스크는 트럼프가 중국 반도체 제재에 대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스크는 비교적 단기적인 리스크일 것이며 장기적인 투자 논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엔비디아의 단기적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엔비디아에 큰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다라면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엔비디아에 투자하지 않았으나 기회를 찾고 있었다면 회사가 겪고 있는 단기적 리스크가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결정을 위해 저 리키가 앞으로도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자, 경제와 투자에 대한 더 많은 인사이트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